영수 씨, 이렇게 밤에 둘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상상하게 돼요. 당신 손길이 내 몸 어디까지 닿을까 그런 거요. 미숙 씨, 사실 나도 지금 당신을 보고만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참지 말아요. 오늘 밤 나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나도 영수 씨를 원하고 있으니까. 미숙 씨, 오늘은 정말 서로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요. 그날 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꽁꽁 숨겨왔던 진심,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이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서로에게 전해졌죠. 은퇴 후 작은 사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큰 벽에 부딪혔던 시간, 예상하지 못한 현실의 무게와 점점 커지는 불안, 그리고 깊은 외로움. 그저 스쳐 지나갈 줄만 알았던 한 사람.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김영수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오직 한 직장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며 남부럽지 않은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아이들의 재롱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보내고 나서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은 듯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빈자리를 쓸쓸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두 아들도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했으니 홀로 남은 제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 있다면 남은 노후는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죠. 그 믿음은 마치 겹겹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재정적 위기라는 단어가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퇴직 후 저는 작은 꿈을 꾸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 매달려 미뤄두었던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읽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작은 가게를 열어 소액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을 요구했고 결국 저는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까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이 나이에 왜 이리 어리석었을까? 하는 막막함과 자괴감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노후는 예상치 못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은 저처럼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노후를 짓누르던 불안감은 성인이 된 아들의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직장을 잃었다는 말을 전해왔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부모로서, 그것도 가장으로서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와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어렵게 모아둔 돈을 또다시 꺼내야만 했습니다.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제 어깨에 짊어진 자녀 부양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밝게 빛나던 미래는 온데간데였고 잿빛 그림자만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제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제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동네 뒷산을 오르곤 했죠.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오르다 보면 텅 빈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이라도 찾아올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날 산 중턱의 작은 벤치에 앉아 지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시야에 한 분이 들어왔죠. 바로 박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와는 달리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등산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고 할까요? 아이고 아저씨, 여기서 쉬고 계셨네. 제가 아까부터 뒤따라오면서 봤는데 걸음이 아주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제 옆 벤치에 성큼 앉으며 활짝 웃었죠. 제가 좀 길치라. 혹시 이 길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아저씨는 매일 오시는 것 같던데.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태도에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매일 오는 건 아니고요. 정상까지는 한 20분 정도 더 가시면 됩니다. 어머,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덜 힘들고 좋잖아요. 게다가 아저씨처럼 든든한 분이랑 가면 길 잃을 걱정도 없고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벌써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아, 네. 그러시죠. 저도 혼자 가는 것보단 좋죠.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활기차게 앞장섰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잊고 지냈던 설렘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무채색이었던 제 일상에 그녀의 존재는 마치 선명한 색깔을 입혀주는 것 같았죠.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저를 짓누르던 재정적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기운은 저에게도 전염되는 듯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새로운 감정은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산 정상에서 함께 바라보던 풍경처럼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박미숙 씨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설렘과 가슴 뛰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언제나 활기찼고 때로는 짓궂은 농담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영수 씨, 요즘 얼굴에 꽃이 피었네? 혹시 좋은 일 있어요? 아니면 제가 영수 씨한테 좋은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드리는 건가? 어느 날 그녀가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능청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하, 미숙 씨 덕분인가 봅니다. 미숙 씨랑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그럼 됐네. 영수 씨 힘나게 해주는 게 제 특기인데. 근데 영수 씨, 요즘 고민 있어 보여요. 저한테 말해봐요. 제가 듣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불안과 망설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감히 제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부족한 재력 때문에 그녀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저를 꽁꽁 묶어두는 차가운 쇠사슬 같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제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를 향한 진심이 커질수록 제 현실의 벽은 더욱 높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미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사실 저도 인생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보내고 딸 하나 키우면서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죠. 근데 그렇게 힘든 날도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산 오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과연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지만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마치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 있었지만 현실의 냉혹한 그림자가 그 외침을 집어삼키는 듯 했죠. 저는 과연 이 망설임을 극복하고 그녀에게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앞에서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박미숙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를 달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제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함께 산을 내려오다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 재정적 어려움과 제 취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찻잔을 향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 떠나갈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죠. 역시나 내가 주제 넘었어 같은 생각들이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미숙 씨는 저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영수 씨, 왜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영수 씨 옆에서 도망갈 사람 아니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뭉클함을 넘어선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미숙 씨에게 이런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 짐이 될까봐. 제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미숙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걸요.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치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불안과 절망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고 방 안은 적막하고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미숙 씨의 손길과 따스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아직 안 주무시죠? 잠깐 산책할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고 골목 어귀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살짝 젖은 머리칼로 잔잔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은 말없이 동네를 걷다가 빗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조용한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실내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고 그 침묵 속에 감정이 깊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미숙 씨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숨결이 온몸을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서투르지만 간절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두 손이 떨리듯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그리움과 외로움이 이 작은 공간에서 폭발하듯 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고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과 몸을 열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드러운 감촉, 깊은 숨결, 그리고 말없이 오가는 위로와 다짐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함께 맞닿은 피부에 남은 미열과 부드러운 입맞춤, 그리고 가만히 껴안은 채로 흘러간 긴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새벽녘까지 서로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한 사람에게 기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녀의 곁에서 잔잔한 안도감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영수 씨,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저랑 같이
조금씩 새로운 걸 배워보면서 살아봐요. 요즘 세상은 배우려는 사람한테 기회가 많아요. 영수 씨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따스한 제안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 나눈 사랑과 위로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의 따뜻한 위로와 단호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저에게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제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컴퓨터 활용이나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배우나 싶었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 요즘 세상은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널려 있어요. 영수 씨처럼 성실한 분이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시작해봐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미숙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용기가 나네요. 그런데 뭘 배워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영수 씨,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계세요? 연금은 어떤 종류로 가입하셨고요? 혹시 자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제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마치 베테랑 전문가처럼 명확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과 전문적인 질문에 놀라면서도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밝고 긍정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아, 그게 사실 제가 창업에 돈을 좀 많이 써서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연금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들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 씨는 제 대답을 꼼꼼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재무 상담을 받아보러 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영수 씨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그녀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고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포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난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어둠이 내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저를 향한 깊은 눈빛,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존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와의 만남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존재가 제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저의 모든 상처와 불안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깊고 진한 사랑이 이 나이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제 심장은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인연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미숙 씨의 제안대로 함께 재무 상담을 받기로 한 날, 저는 긴장 반 기대 반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죠. 상담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전문가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말에 따라 제 모든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실패부터 아들의 실직까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그의 시선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은퇴 자금은 거의 바닥이고 추가적인 수입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 부양까지 현실적으로 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 외에는 기댈 곳이 없으시네요.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나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미숙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전문가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금 상품의 세부 내용부터 소액 투자의 과거 수익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책까지 전문가조차 잠시 당황할 정도로 깊이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놀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밝고 긍정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전문가가 미숙 씨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녀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연금 활용 방안과 소액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놀라운 지식에 감탄하며 미숙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영수 씨, 저 은퇴 전에 30년 넘게 은행에서 재무 상담사로 일했어요. 영수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따뜻한 조언 덕분에 저는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숙 씨가 은퇴 전 재무 상담사였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든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늘 저를 응원해 주었고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녀는 단순히 조언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서서 저에게 필요한 온라인 강의를 찾아주고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난생 처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서로의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수 씨,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블로그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 작은 가게 홍보도 이걸로 해볼까요? 미숙 씨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얻는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다 배워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영수 씨가 열심히 따라와 주시니 제가 더 신나죠.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을걸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재력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현명한 동반자의 존재라는 것을요. 저희는 지금도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열어 미숙 씨가 만든 예쁜 뜨개질 작품을 전시하고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제게 재정적 독립과 삶의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노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